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FOMC 1월달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달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수 있음이 언급돼 시장의 우려를 한번 산 바 있는데 그 다음 날 한 달 뒤였는데요. 똑같이 양적 완화 조기 종료 논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와 규모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 때문에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21선까지 내려와 앉았고요. 다만 거래는 실리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오히려 시퀘스터 우려보다는 양적 완화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버릴까 시장은 그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어제 단기 급등했던 코스피도 같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밀리다가 개장한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곧바로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 코스닥은 현재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혼조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일 코스피가 올 들어 최고의 상승폭을 만들어줬고 외국인들도 올 들어 가장 많은 매수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의 상승이 이룰 수 있었던 원인 외국인이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급 동향 분석을 자세하게 들어봅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제 그렇게 강력하게 사고 나서 하루에 그치지 않을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양시장 계속 더 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의 그 외국인 매수세, 오늘 이따가 투자 전략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기계에 의한 물량이 많았습니다. 어제 프로그램이 거의 5,600억이 차익과 비차익에서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5,700억을 샀죠. 올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샀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찬물을 껴안고 싶은 마음은 일단은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차 군단으로 지속이 오늘도 어제 이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수급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수를 내릴 마음은 지금 일단 그다지 없어 보이지만 다른 업종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불투명하고 오늘도 과연 그 삼성전자랑 지금 현대차, 기아차 이런 흐름 말고 철강 업종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포스코가 2%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도 상당히 안 좋고요. 이런 상승이 사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39억을 사는데 그중에 전기전자 업종은 340억, 운수장비 200억, 즉 삼성전자 340억 사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200억, 현대차, 기아차 사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50억을 빼면은 나머지가 한 180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화학업종, 금융업종, 통신업종 좀 골고루 사고 있고 철강이랑 전기가스 업종 이런 업종은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은 어제 같이 외국인과 동반 매수를 해줬었는데요.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죠. 442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상승해서 아마 묻혀서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어제 투신이 1,200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투신 500억 팔고 있고요. 상승이 가파르게 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않은 상승이 시장에서 나오고 그래도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투신권은 이때를 이용해서 어쨌든 물량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은 어저께 외국인 기관이 산 물량을 전부 다 내뱉었는데 오늘 역시 전기전자 운수장비 업종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체적인 수급은 1월 달부터 집계를 누적을 보면 전기전자 운수장비는 외국인이 팔았고요. 그리고 기간은 좀 전기전자 담았고 운수장비 담았는데 가장 많이 담은 건 어쨌든 개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개인이 이제 올라오니까 그 모습을 어제 오늘 전차 군단 위주로 판다는 것은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건데 그 개인들이 정말 그
시중에 그 개인들인지 좀 더 의심이 사실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 전체 군단은 2조 넘게 샀었거든요. 1월 말까지. 근데 그 물량을 계속 털고 있는데 그럼 전부 다 먹고 일단 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과연 그 시중의 투자자건 즉 큰 손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작은 손들은 그렇게 전체 군단을 매수할 만한 그런 투자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수급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수급을 좀 읽으시면 좀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시스가요, 좀 전에 얘기하면서 1포인트 밑으로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오고 선물 지수는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갭이 약해지면서 어제 선물 1.4 콘텐코, 강력 콘텐코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콘텐코 시장이 프로그램, 즉 선물 외국인 1조 2천억을 사면서 들어올린 시장이었고요. 오늘은 베이시스가 약간은 축소되는 모습. 하지만 어제 종가 0.78보다는 어쨌든 위의 모습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 쪽에서 매도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주가 하반 경직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어제까지 샀죠. 오늘 사실상 차익 매물 어느 정도 던지고 있고요. 외국인이 어제도 샀는데 오늘 67억을 사고 있습니다. 개인은 3억 사고 있는데요. 조금 소폭 매수하는 모습이지만 오후 들어서 코스닥은 수급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개별주 위주 그리고 IT 관련 부품주들, 스마트 관련 부품주들 연속적으로 계속 좀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코스닥 내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투신권 얘기도 해 주셨었는데, 글쎄 일단 개인은 2,000포인트에서 환매하실 분들은 환매를 하셨을 것 같고, 또 이 유혹의 2,000 아니겠습니까? 또 한번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의 속내가 궁금한데요. 네, 오늘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인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단숨에 2,000선 회복, 추격 매수 해봐야 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의 뉴스들은 지금 뭐 다음 달에 2,200을 가니 또 어제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또 이제 그 의견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도 좀 답답합니다. 그게 제가 투자 전략 오늘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제 상승을 뭐 예측했다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 그러는데 어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과연 예측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솔직히 좀 제가 묻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요 속내를 표현하자면 선물 주식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한 합성 전략 구사를 하고 있다. 이 구사가 너네는 못 이겨 이건데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흔드는 시장의 입김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 이걸 표현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은요 코스피 말고 코스닥이 우리 더 좋다. 결국에 오늘은 좀 팔고 있지만 기간은 지금 수익률 게임을 코스닥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역시 코스피 2,000에 괜히 마음 흔들릴 거 없이 기관이 수익 내는 코스닥 쪽에 오히려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저는 뭐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세 상승장이라고 외치시는 분한테 추격 매수는 금물이라고 단언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 역시 계속 2,000선 넘으니까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아침 1시간 만에 500억이 나왔고요. 어제 1,200억 시장의 상승 속에서 외면당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같은 날이 한 분기에 한두 번 나오는 장입니다. 그 원웨이 상승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게 최근에 채권 시장으로 국내 외국계 자본이 많이 쏠려 들어왔는데 그 자본들이 결국에는 지금 주식 자본으로 한번이죠. 결국엔 주식 자본을 일으키려면 프로그램 속에 외국인들의 베이시스를 조절해서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량이 나와도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뭘로 조정하느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시가총액 상위적으로 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따라갈 수 없는 거고요. 그 수익을 어제 같은 날 만약에 옵션 시장에서 콜이 뭐 500% 1000% 나는데 콜 옵션을 장중에 담아야 되겠다. 담으면은 옵션 풀이가 장중에 까이면서 결국엔 개인들은 계속 깡통으로 수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코 어제 같은 원웨이 상승장이 나와도 개인들은 옵션 시장에서도 즉 파생 시장에서도 현물 시장에서도 먹을 수 없는 즉 메이저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옵션 양매도 그런 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도 외국인들이 한 외국인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외국인이 있고 세 외국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한 세력 즉 헤지 펀드들끼리 서로 투기 세력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 세력을 어제는 완전히 죽여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되고요. 어제 같은 상승을 보통 박스권에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밑으로 보고 있는 세력이나 아니면 양매도죠. 결국엔 프리미엄 빼먹는 그런 헤지 펀드들은 어제 같은 시장에서 하루 만에, 즉 1년 수익을 하루 만에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파생에서는 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지금은요. 우정국 사업부가 차익거래 비과세 종류가 작년 말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외국인이 90% 좌지우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 같은 선물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면 베이스가 1.5포인트가 나왔거든요. 선물 옵션 컷오프 이칭 데이가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게 나오면서 프로그램 5,700억 끌어올렸고 외국인이 5,700억 현물을 샀지만 그 거의 80% 물량이 기계적인 물량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베이시스가 오늘 0.89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차익에서 매도가 안 나오고 있지만 만기 전에 언제든지 외국인이 선물이 어제 같은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사후 증거금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어제 같은 프로그램 매수가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 즉 예측을 지금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결국에 우리가 믿는 건 제가 3박자 얘기도 드렸는데요. 코스닥 실적, 정책 관련주들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실적 관련주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요. 중간중간 조정은 하지만 역시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들 오늘도 뭐 크루쇼텍, EM텍, 이렌텍 이런 것들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단기 매매만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고 매매하는데 오히려 더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게요. 만기 전에 외국인들이 어제와 또 정반대로 물량을 내놔서 시장을 끌어내릴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시면서 여전히 코스닥 쪽에 실적 그리고 수급 차트 다 되는 종목 단기 매매 집중하자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수급 분석과 오늘장 전략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를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어떤 특징주가 좀 아주 특이한 등락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 먼저 보시죠. 자, 오늘 업 종목은 두 가지, 다운 종목도 두 가지군요. 대형 포장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키스톤 글로벌은 지금 김종훈 테마로 엮여 있는데 거래소에서 좀 주의 깊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흘 만에 상은 일단 풀렸습니다. 석탄 공급 체결 수주 소식도 있긴 있나 봐요. 현대엘리베이터가 저희가 출발 브리핑 때 전해드렸다시피 1,100억대 대규모 유증해서 오늘 개파락으로 밀린 바 있고요. 현대상선은 역시 같은 약간의 지분 그런 구조도 서로 갖고 있는데요. 오늘 실적 개선 기미가 없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또 한 번 신저가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 주셨고 또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 주실 분은요. HMG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업종목인 대형 포장과 키스톤 글로벌. 키스톤 글로벌은 그야말로 테마주인데 대형 포장은 실적 때문에 오늘 출발부터 아주 강했네요. 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당기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서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급이 이제 안정화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성공을 한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한 590% 정도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163억 8천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지금 대형 포장 한 7% 정도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앞으로 좀 대응 전략 말씀드리면 지금 오늘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이라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림목 더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대략 한 1,100원 정도 수준까지 가격이 만약에 이격 조정을 받을 경우에 이제 매수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키스톤 글로벌입니다. 키스톤 글로벌은 여러 방송이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종목인데 좀 핫한 종목이죠.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종훈 장관 내정자의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동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김종훈 내정자하고 이제 매제지간으로 밝혀지면서 새 정부 테마주 중에 하나로 이제 부각이 된 종목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대규모 석탄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또 급등을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석탄 공급 계약 체결을 한 일본의 JFE 쇼지 트레이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는 2위, 세계에서 한 4위 정도 되는 철강 회사입니다. 이 회사와 석탄 공급 계약 68억 규모 정도의 석탄
비슷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테마주로 묶이면서 이제 급등한 부분 때문에 그 주가 급등에 따라서 이제 조회 공시가 지금 나오는 상태고요. 뭐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 외적인 변수들로 인해서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매하시는 분들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실적 기반이 일단 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그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뭐 실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만 어떤 세력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뭐 특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을 그냥 관망만 하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오늘 업 종목 두 가지 대형 포장 그리고 키스톤 글로벌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 상한가를 계속 갔던 이런 종목이 상한가가 처음으로 이제 풀리려고 하는 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현금화 쪽이 안전합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실적 베이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뭐 앞으로의 뭔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뭐 내정자와 매제지간이라고 해서 뭐 어떤 뭐 큰 혜택을 보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같이 이제 최근에 거래량이 이제 점상 찍고 막 이러면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급감을 했었죠. 그러다가 오늘 다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장 시작하고 1시간 좀 넘었는데 뭐 2월 1일 날 뭐 700만 주 이상 거래 터졌던 날과 비슷한 지금 거래량 기록할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세력들의 어떤 회전이나 뭐 이런 것과도 관계가 되겠지만은 일단 거래량이 많으면서 음봉이 실린다는 얘기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로 볼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뭐 소프트포럼 같은 경우에 뭐 연일 점상 가고 그랬지만 중간에 한번 점상 풀릴 때 거래량을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보신다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눌림목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매매 급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키스톤 글로벌은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는 부분이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조 부탁드릴게요. 음봉에 거래량 많이 실리는 오늘 별로 좋은 기술적 징후는 아니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상선. 같은 현대그룹 쪽인데 다들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유증 소식의 개파락, 오늘 지금까지도 분위기가 많이 좋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대상선이나 뭐 현대엘리베이터 모두 이제 현대그룹 소속의 이제 계열사들인데 지금 현대그룹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뭐 채권 발행이라던가 유증이라던가 이제 대규모로 이제 자금 조달을 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뭐 관련 계열사들의 종목들이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먼저 현대엘리베이터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유상증자 발표 때문에 이제 급락을 했는데 운영자금 마련의 목적이라고 하고요. 1,108억 8천 정도 규모의 이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뭐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일단락됐다는 부분하고 이제 유증과 관련돼서 이미 주가가 좀 미리 빠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 보면은 올해 예상 매출액이 한 9,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평년작 이상의 그 실적은 실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전략까지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빠졌지만 오늘 빠진 이후에 시초가보다 지금 현재 조금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크게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은 매수 가능권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9만 원대 이하에서는 매수 가격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자금 조달을 계속한다는 거는 뭐 그룹 리스크가 계속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오래 갖고 갈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짧게 한 9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면은 뭐 단기로 대응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다운 종목 현대상선입니다. 지금 뭐 증권사 리포트에서 지금 영업 흑자를 기대했다가 다시 지금 적자로 전부 이제 전환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또 이제 목표가도 2만 1,000원 정도 수준으로 이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좀 받아들여진 것 같고 현재 한 3% 조금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뭐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계속 작년 2012년 3월달에 32,000원대 고점 이후에 거의 뭐 40% 이상 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소위 말해서 이제 폭포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밑에서 물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접근, 매수를 한다는 것보다는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지금은 물려서 할 수 없겠죠.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좀 돌아서는 부분,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뭐 추가적인 매수, 뭐 물타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금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실리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 확인한 이후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업앤다운 종목 분석에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개장 직후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1부에서 전문가들이 언급한 전략만을 저희가 추려서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먼저 보시죠. 네, 먼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께서는요, 코스피 전고점인 2040포인트 돌파 여부를 현재 외국인 수급이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편 알파라이징 스탁의 김도영 대표는요, 지수 관련주를 갖고 있다면 일단 현금화로 챙겨보자 하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님은 포트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 이상로 전문가는 기대감은 갖되 욕심은 부리지 말자 하셨습니다. 한편 IM투자증권의 주대영 대리님은 지금 주도주는 전차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 전체적인 관전 포인트는 전일 큰 폭으로 사주었던 외국인들 현물 매수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가이다라고 전략을 두신 바 있죠. 네, 이 투자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측면, 또 향후 지수에 대한 측면, 또 수급,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얘기까지 전략이 나왔었는데요. 그럼 과연 전문가는 이 같은 전문가의 의견에 얼마나 공감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님의 공감도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규 팀장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 1부에서 이렇게 5분 전문가의 의견이 굵직하게 나왔습니다. 5개 전문가 의견 가운데 공감하시는 의견은 한 몇 개 정도, 누구의 의견에 더 좀 마음이 가시던가요? 네, 일단 한 3개 정도의 이제 공감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현금화를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수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대부분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차 잔고가 같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향후에 공매도로 출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이제 대체 잔고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같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매수한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반대로는 대차 거래 잔고를 줄여버려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이제 필요하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만약에 현재 장세에서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상승으로 간다고 한다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증시를 그래도 버팀목이 됐었던 이 내수주들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양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수출주들이 최근에 들어서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 그 양적 완화 주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수출주들이 반대로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일단은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 그대로 기대감은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욕심은 버리자인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 낙관적이지도 않고 비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쪽으로만 쏠리는 의견은 좀 자제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특별히 현금화할 때 대차 잔고 얘기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성규 팀장님만의 어떤 전략 색깔을 좀 보여주신다면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제 미국 여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조절 언급에 대해서 이제 증시 하락 빌미를 좀 제공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큰 폭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양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가계 부채를 줄이게 되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사실 그 부분이 미국 경제가 회복하는 데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조절 부분은 일시적일 수가 있겠지만 크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형주 위주의 지금 대차 거래는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봐야 된다라고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물론 중장기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도 또 한번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상단에서는 한번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요즘에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되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경기 부양을 크게 안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다음 정권이 교체될 때 그 지도자가 조금만 부양을 해도 경기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중국이 이제 외국인 투자 자본을 개방을 한 상태고 일단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 자금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프라 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인프라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관련해서 그 ICT가 이제 중심이 되겠고요. 그 뒤에 이어서 금융화, 건설 섹터가 향후에 좀 유망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한 종목 공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다라마님 SK CNC입니다. SK CNC 같은 경우는 이 SK그룹의 ICT를 기반으로 한 지주회사죠. 자회사들과 지금 계열사 간의 그 시너지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걸로 본다고 한다면 그 SK 엔카를 이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ICT 기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여러 산업과 융합이 돼서 가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SK 자체가 이제 에너지 산업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과 연계를 많이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 개선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단 부정적인 것도 있죠.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오너 리스크는 과거에도 삼성전자도 있었고요. 현대차 그룹도 있었고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단기적 영향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그래서 기업의 본질 자체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구간 오늘도 보합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수가 현재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선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만 5천 원 선으로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SKCNC 덩치가 작은 종목이 아니어서 시장과 연동은 안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SKCNC 자체가 시장과 연동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굉장히 특이한 최근의 동향이 뭐냐면 10만 6,500원, 10만 7천원 선 정도 선에서 공매도 포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서는 매수 세력들이 역시나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0만 3천원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포지션에서 공방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SKCNC의 지금 현재 실적 추이를 봤을 때는 위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2만 5천 원 불러주셨습니다. SKCNC 공매도 쪽 물량만 좀 잘 소화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도움 말씀과 종목까지 추천 받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007 작전입니다. 자, 이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좀 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오늘의 흐름은 또 어떨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자면은, 일단 예측은 했습니다. 자, 어제 뉴욕장이 좀 빠졌죠. 자, 양쪽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멈추느냐, 줄이느냐. 자, 이 문제로 갈라섰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줄이지 않을까, 축소 방안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뭐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대로 좀 추천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먼저 시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안착을 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좀 하락 쪽이냐 상승 쪽이냐.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쪽 무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자, 2,040포인트에 도달한 이후에, 그 이후에 2,100은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당분간의 이 2,000포인트 부분에서의 횡보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 판단은 듭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G20 이후에 엔저 효과가 조금 풀려주면서 또 지수가 또 상승한 부분이 있고, 여지없이 또 아직은 코스피 지수가 저평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런저런 이유를 합쳐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조금은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약간 조금 부족한 면, 이도저도 아닌 시장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늘의 보합권 유지가 좀 횡보하는 분위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제가 항상 차트를 보고도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기억하십니까? 자, 만도입니다. 자, 만도의 차트 흐름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등 차트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이런 장에서 2.3%, 2.6%의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지금 수익률이 한 5% 이상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도는 어제도 제가 매수 권유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죠. 꾸준하게 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저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겠고 충분히 뭐 한 14만 원까지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가져가시도록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인프라웨어입니다. 자, 인프라웨어가 오늘 4% 이상 급등을 해줍니다. 자, 인프라웨어 역시 지금 수익률이 자, 5% 가까이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란 거죠. 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갤럭시 S4 수혜주 중에서 조금 소외받는 게 바로 인프라웨어예요.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1분기 실적 대박, 2분기 실적 대박이라는 소리죠. 그럼 인프라웨어 자체는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였잖아요. 말씀드렸던 게 항상 뚫지 못했던 부분 1,500원, 11,000원대 뚫고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얘는 더 갈 거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자, 그럼 인프라웨어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가능합니다. 매수하실 되고요. 또 홀딩하실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5,000원입니다. 좀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도 짧게 본다면은 한 13,000원 정도까지 대응하시면 어떨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종목 PSK입니다. 자, PSK를 제가 또 골랐는데 일단 추천드렸을 때 매수가가 5,100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근데 분봉으로 보자면은 그 이후에 이때 추천을 드렸는데 이후에 좀 상승을 해주면서 한 3, 4%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로 좀 쭉 빠지는 모습,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일봉으로 보자면은 한 번 더 반등이 도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차트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약간 좀 불안한 점은 말씀드리자면은 5,100원을 깰 때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고요. 5,100원이 깰 때는 정리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상 가져간다면은 다시 한번 5,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그 목표가 자체를 한 5,500원 정도까지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1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는 걸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3개의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오늘 하나를 좀 선택하고자 하는데 먼저 좀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이 웅진 싱크빅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웅진 싱크빅인데 자, 최근에 수급이 또 굉장히 양호하면서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 크게 상승을 못했는데 자, 어제 그 상승을 조금 시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기관들이 최근 꾸준하게 매수를 해와서 기관들이 한 1월부터 매수한 물량의 평균 단가가 8,000원 좀 초반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포인트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어제 그럼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어제가 아니죠. 충분히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거의 한 달 이상 기관들의 매수가 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연기금이 3일 연속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런 종목 지금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차트로 들어가서 본다면은 지금 연기금이 3일을 매수하고 있는데 어디서 매수한 거죠? 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나올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란 거죠. 이때. 어제를 포함한 이때 기관들이 꾸준하게 연기금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소리는 이 웅진 싱크빅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 장이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위메이드를 제가 게임 중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위메이드 추가적인 또 상승 가능해 보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골드크로스 돌파 시도하고 있는 그 첫 단추인데 지금 현재 또 기관의 역시나 매수량 살펴보자면은 다시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껍죠, 기관 매수. 그쵸? 그래서 약간의 조금 방어적인 종목을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위메이드를 좀 매수해 본다면은 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드리겠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종목이 대연입니다. 자, 근데 대연이 좀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이제 종목을 먼저 추천을 해서 작가님들한테 드리겠죠. 근데 지금 그 중간에 너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자, 추천드리기가 죄송할 정도네요. 대연은 지금 제가 목표가를 1,450원을 잡고서 아까 이제 드렸는데 이미 1,450원을 한번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연이 좋긴 합니다. 한번 이미 너무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가격적인 부담감은 사실입니다. 일단 회사 자체는 지금 현재까지도 저평가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이라면은 대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제가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오늘은 웅진 싱크빅인 것 같아요. 자, 웅진 싱크빅을 오늘의 조금 추천주로서 좀 강하게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자, 웅진 싱크빅 지금 8,270원입니다.
자, 현재가 매수 가능하시고요. 현재가 매수해서 8,27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충분히 가격 메리트 발생했습니다. 아직 충분하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기관들 이 종목 충분히 가격적으로 크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얼마까지? 목표가 1차적으로 웅진 시크믹은 기관들 9,000원까지 볼 겁니다. 왜 그렇죠? 자, 이때 기관들도 많이 올려 있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럼 이때까지 기관들이 물량을 9,000원까지 올려놓을 거라고요. 그럼 그땐 돼야 팔겠죠. 최근 들어서 물타기한 물량까지 포함해서 최소한도로 그전에 물렸던 물량까지 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구간이 바로 9,00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는 확대할게요. 9,000원까지는 조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까지 강력하게 조금 들고 가시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3일 연속 한 번도 손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5%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하게 2, 3일 만에 5%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 꼭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시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더 이제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00포인트 내외 움직임 계속 될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 앞으로도 계속 좀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김선윤의 007 작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에서 김동훈 대표님의 작전에 이어 2부에서 김선윤 대표님의 작전까지 여러분들 오늘 많은 전략을 챙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국 증시 이제 막 출발한 것 같은데 오늘 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칭 중국통 우리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서 중국 증시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헬스케어주가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장이 한 21선 정도에서 소폭만 반등을 줬는데 2,400은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빠지면서 출발이군요. 예, 지금 오늘 아시아 증시의 동반 약세 속에서 중국 본토 증시 또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5% 하락한 2,361.6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2,400선의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 매물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세에 대한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집값 억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정부가 가열 주택 가격 억제책의 일환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세금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긴축 기조에 따른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리안츠에서는 A주 증시가 꾸준한 회복세가 전망이 된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아시아 경제가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지나 올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홍콩 증시가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란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특히 A주의 투자 가치가 크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호심 300지수의 PER이 10배로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인 14에서 15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증거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 물동량의 감소에 따른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독감 유행에 따른 의약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단기 차익 매도 물량들의 출현 속에서 이러한 업종별로 그리고 테마별로 좀 종목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좀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결국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2,350선에서의 지지 이후 하락폭을 축소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지지만 좀 잘 이루어지면은 탄력적인 상승은 한 언제쯤 가능할까요? 전인대까지 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인대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인대를 앞둔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과연 전인대에서 어떠한 관련 내용이 나올지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2월 말 이후에나 증시가 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승세 보려면 달력에서 시간이 좀 빨리빨리 흘러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 중국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주요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한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되고 있는 현상의 핵심은 글로벌 신용 사이클 때문이라며 신용 사이클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때 디커플링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세계 경제 침체와 무역 부진 등 현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발전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엔저 공세에 맞서 환율 안정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일본 무역 적자가 무려 1조 6,294억 엔으로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 덕에 수출이 증가했지만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엔저로 무역 수지가 개선되리라는 전망이 빗나간 것은 2011년 대지진 이후 멈춰선 원자로 탓에 에너지 수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증시의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 최근 한국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폭도 따라가지 못할 뿐더러 속사정이 점점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의 경제 회복을 우리나라가 못 쫓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속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우려가 큰데요.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은 금융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온오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리스크가 글로벌한 이코노미 리스크, 경제적인 리스크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몰리고, 또 그것이 좀 완화가 되면은 위험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그래서 유로화나 이제 호주 달러, 중국의 이제 원자재 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관이 그게 긴밀하게 없어 보이지만 움직임은 거의 비슷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나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때는 안전자산이 오르고, 또 위기가 좀 적어지면은 이제 위험자산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공식이 엇나가고 있죠. 그래서 특히 각국 통화들이 따로 움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아시아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하고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게 이제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리스크 온오프 트레이딩이 지금 좀 현저히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국가 간의 어떤 수익률이나 자산 간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답을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 답은 바로 레버리지의 가능성에 있습니다. 즉 자산이나 그 나라에서 레버리지를 하고 있다. 즉 디레버리지를 좀 드레버리지가 줄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는 반대로 그 상승률을 쫓아가고 있지 못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견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덜 받았지만 그만큼 이제 디레버리지도 덜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는 레버리지를 또 크게 일으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나 통화적이나 환율 정책 면에서 레버리지를 크게 못 익힌다는 면에서 지금 글로벌 상승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경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아니면 가계 대출을 좀 쉽게 해준다든지 하는 어떤 재정적 정책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세계적 글로벌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엔화 약세 우려는 점차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선도형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환율 안정을 특히 강조했더라고요. 네,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경제나 산업 패러다임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저 문제나 환율 안정을 통해서 또 이런 수출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선 나라들을 추격하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것으로 선도형 경제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 단어인 창조 경제 실현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창조 경제라는 거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 경제 정책을 기조를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학기술이나 창의성에 기반을 둔 창조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 입각한 강요들의 이제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시장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종훈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주들이 몇몇 종목들은 어떻게 과연 그렇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희한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3일 상한가를 치고 있고 오늘도 또 뭐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솔직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CT, 즉 정보하고 인터넷이 융합돼서 창조적으로 어떤 그 일자리나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이뤄나가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딱히 그렇다 할 종목이 떠오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소 IT 부품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책적 배려가 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좀 더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인 정책 조치들이 이제 취해지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수혜 종목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증시에서 확연한 그 수혜주들은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은 오히려 엔저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수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엔화로 결제되는 수입 대금이 더 많이 늘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그래서 1979년 수치로 표현한 이후로 뭐 최대치를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엔저가 큰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같은 경우엔 지난해 6.4% 늘었지만 수입은 7.3% 늘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로 이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이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전의 가동률을 상당히 대폭 낮추면서 LNG나 이런 화학 발전용 제품들을 많이 수입했어야 됐는데요. 이번에 이제 엔화가 많이 약세가 되면서 무역 적자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기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일본의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시장도 중요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구 열도를 두고서 중국과 지난 9월에 정말 아주 긴장감을 크게 높였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두 나라가 모두 실질적인 어떤 갈등 상황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도 이제 점점 개선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일어나게 된다면 일본 수출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계속해서 2020포인트가 약간 못 미치는 약보합권 정도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플러스가 잡히기도 합니다만 역시 큰 흐름은 없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중에 빠르게 상승 전환한 뒤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속에 7거래일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사흘 만에 올라서 1,080원대 복귀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지수상 큰 변화는 없을 듯 싶은데 코스닥의 종가까지 얼마나 더 큰 상승폭을 여기서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이 역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